시원한 물, 맛있는 물냉면, 차가운 아이스크림까지 날이 더우니 자연스레 이런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도 없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보관했을까요? 얼음을 겨울에만 구할 수 있던 옛날 사람들도 나름의 방식을 이용해 1년 내내 얼음을 보관하고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방식은 어땠을까요? 한때는 얼음이 바다를 건너 수출되는 상품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지 알아봤습니다. 얼음을 저장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납니다. 기원전 1750년경 아카드 왕조 시절에는 유프라테스강 인근에 얼음 창고를 건설한 후 매년 겨울 산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한 뒤 여름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얼음을 채취해서 창고에 보관한 뒤 연중 사용했고, 남미에서도 안데스 산맥에서 채취한 얼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채취한 얼음을 보관하는 얼음 창고는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르네상스 유럽인들의 아이스 하우스는 물론이고 인도나 중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인도 지방에서는 얼음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히말라야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얼음을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했지만, 날 더운 인도 남부는 원시적이지만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서 얼음을 생산했습니다. 인도 알라하바드 지방에서는 밤이 되기 전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끓였는데, 일교차가 심한 한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며 항아리 표면에 얼음이 생기고 여기서 생긴 얼음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음이라기보다는 슬러시에 가까운 형태였지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였겠죠. 당시 얼음은 아니지만 냉각수를 얻기 위해 초석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초석을 물에 넣으면 화학작용으로 인해 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얼음 산업은 19세기에 출현하게 되는데요. 1806년 미국의 프레데릭 튜더가 얼음 산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 효시입니다. 원래 얼음은 비싼 제품이었고 집에 얼음 창고를 둘 수 있었던 부자들만이 고객이었죠. 그럼에도 일부 부유층들과 상인들은 자신들의 사유지에 있는 호수나 강이 겨울에 얼어붙기 시작하면 얼음을 수확해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판매는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이었죠. 그런데 프레데릭 튜더는 발상을 전환하여 뉴 잉글랜드주의 얼음을 더운 서인도 제도의 섬들까지 운송해 판매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 사업을 위해 독점적 얼음 사업 영업권을 획득한 튜더는 일단 보스턴 인근에서 농부들로부터 산 얼음을 수출하기 위해 배를 매입합니다. 1806년 수확한 얼음의 초기 화물을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섬으로 운송하게 되는데, 얼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현지 얼음 창고가 부족해 판매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튜더는 쿠바 아바나에 얼음 창고를 건설하고 이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당시 얼음 소비는 직접 먹는 용도라기보다는 식품 보관 용도의 역할이 컸습니다. 얼음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도시 인구의 폭증, 대형 범선의 출현, 철도의 발달 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튜더의 얼음 수출 대성공 이후 수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해 단가는 낮춰지게 되지만, 이는 도시의 빈민들까지도 얼음을 저렴한 값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튜더가 얼음을 팔기로 작정했을 때는 카리브해 같은 더운 곳으로의 수출이 목표였지만, 실제로 시작을 한 뒤 큰 이익을 본 것은 미국 내의 도시들에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 도시민들이 신선한 유제품과 과일을 보관하기 위해 얼음을 사용했고, 당시 철도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얼음들을 대륙을 가로질러 운송하게 되죠. 일반 가정집에서는 얼음을 냉장 보관용으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단열이 되도록 나무로 만든 상자에 얼음을 넣고 야채, 유제품 등을 보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얼음 산업 최대의 고객은 축산업과 어업, 양조업 등의 사업체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축산 수출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냉장선의 발명 덕분입니다. 시카고 등지에서는 육류를 포장한 후 운송을 위해 냉장 열차와 냉장선을 사용했고, 이는 미국의 저렴한 고기와 유제품을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기반이 됩니다. 1870년대 영국의 경우 버터 소비량의 15%를 미국산 버터가 채웠고, 1880년대에는 미국산 육류가 매년 1만 톤 이상 유럽에 수출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유럽 사람들 생각하면 매일 스테이크를 먹을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유럽에서 고기 단가가 저렴해진 것은 이때를 기점으로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즘 미국 소고기 회사 중 유명한 스위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마트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고르게 될 때 흔히 보이는 브랜드 회사죠. 이 스위프트 회사도 당시 냉장선을 통한 수출 덕분에 성장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육류업계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음의 단가가 치솟게 되자 자연에서 채취한 얼음을 넘어 공장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 기술은 생산 비용도 높고 품질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채취하는 얼음과 경쟁할 만한 얼음 제조 시설은 1850년대에 등장합니다. 제임스 해리스는 호주 멜버른에서 퍼킨스 엔진을 이용해 얼음을 제조하기 시작하는데 해리슨이 공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호주에서는 필요한 얼음을 거의 수입했었습니다. 배로 실어오는 얼음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녹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 400톤을 처음에 실어도 호주에 도착하면 150톤 정도가 녹았다고 합니다. 범선으로 얼음을 수출했는데 무려 넉 달의 시간이 걸렸으니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신대륙인 호주에서는 미국처럼 얼음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드물었고 아직 기계식 설비가 비쌌지만 수입한 얼음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비싼 초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리슨의 공장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도 1870년대까지는 미국산 얼음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1874년 마드라스에 국제 얼음 회사가 설립되면서 얼음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국 미국산 얼음 수요를 줄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얼음 공장의 출현에도 한동안은 자연 채취 얼음 산업이 지속되었습니다. 얼음 제조 설비가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기존 채취업자들의 입김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얼음 공장에서 생산한 얼음이 비위생적이란 루머를 퍼뜨리는데 기존의 자연 채취 얼음 사업가들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1898년 폭염으로 인해 얼음 기근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자연에서 채취한 얼음이 세균에 노출되어 위험하다는 의학적 보고가 이어지며 자연스레 시장에서는 얼음 공장에서 생산된 얼음의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얼음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고 이는 자연에서 채취한 얼음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이후 1930년대에 제네럴 일렉트릭사에서 현대식 냉장고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연 채취 얼음 산업의 운명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 이전의 얼음은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주로 왕실에서 제사나 음식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쓰고 남은 얼음은 정이품 이상 관리에게만 하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얼음을 보관한 곳을 석빙고라고 하는데 현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6개의 석빙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장 잘 보존된 석빙고는 경주에 있는 월성 유적지에 남아있습니다. 여름에는 동굴이나 지하가 외부보다 시원한 원리를 이용했는데 도명으로 만든 땅굴에 환기구를 만들어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열을 위해 석빙고 위는 잔디를 심어 더욱 온도를 낮게 유지했고 석빙고 내부 바닥에 배수로를 만들어 녹은 얼음물이 흐르도록 했죠. 얼음의 채취는 겨울에 강이 얼면 얼음을 잘라내어 했다고 하니 옛날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얼음을 채취하는 방식이 다 비슷했네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과 LG의 냉장고를 만날 수 있는 요즘 일반에서 얼음을 구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늘날 얼음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은 바나 커피숍, 편의점 등의 식용 얼음을 공급하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집 냉장고에서 얼음을 구할 수 있고 시원한 음료수나 야채, 유제품, 고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구했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얼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